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입니다. 그동안 제가 대보협에 관한 제 영상을 선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대부협의 내보자, 대구 보디빌딩 협회 전무님을 모시고 대한 보디빌딩 협회의 뭐 문제점이라든지 회생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무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보디빌딩 협회의 전무이사 박기범입니다. 저는 지금 또 대구에 이제 협회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대한 보디빌딩 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변현석 우리 선생님께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물론 이제 협회에 전무이사라든지 혹은 그 대한보dim협회 이사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대구 보건대학교 스포츠학과의 교수로 있고 또한 그 전에 이제 직장에 있을 때는 대한체육회에 있는 산하에 있는 그 지부라 그러죠. 대구시 체육회에 또 이제 기획차장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박하게 갖고 있어서 같이 서로 논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보협에 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겠네요. 대보협에 대해서 뭐 속속 들이라는 것보다는 그 제도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겠죠.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대한민국 보디빌딩 씬에 좀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인기가 없는 보디빌딩 단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무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의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지금 대한체육회에 그 속해져 있는 하나의 공공 종목 단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 종목 단체라고 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에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체육에 해당하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것들을 다 구성을 갖추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보디빌딩이 보통 이제 올림픽 종목에만 국한돼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디빌딩은 어떻게 본다면은 올림픽 종목도 아니고 또 아시아 게임 종목도 아니에요. 그죠? 아시아 게임 종목에서는 퇴출이 됐죠. 아니, 예. 그렇죠. 네, 예전에는 2002년도, 2006년도에는 네, 정식 종목이었다가 그렇죠. 예. 지금은 없지 않아요. 지금은 그죠? 빠졌죠. 네, 지금 빠졌잖아요. 굳이 보면은 이런 거죠. 이 약간의 어떻게 본다면 좀 애매한 이 종목을 대한체육회의 정식 종목으로 감행시켜서 전국체전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스토리에 그 수많은 그 해당하는 그런 그 체육을 보디빌딩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그 자리까지 가기 동안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는 개인적으로 보디빌딩들이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것들에 대한 그런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이게 하고 싶은 말씀 다 왜 이제 하시면 길어질 돼. 수밖에 예. 없냐면, 수많은 이 현재의 어떤 이 보디빌딩 스타들이라고 하셨던 이런 분들이 대다수 보면은 그때는 대보에 활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활동을 했을 때에 뭔가 보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실업팀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뭐 국가대표도 하셨고, 네. 세계대회도 나가셨고, 뭐 아마 훈장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모르실 수 있죠. 무엇이 실업팀이냐. 실업팀이라는 것들 그 자체가 이미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혹은 국가 예산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한 기본 원칙은 대한체육회 소속돼 있는 종목, 그리고 전국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왜 아무나 만들어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체육에 해당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저 뿌리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스포츠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네, 확장성도 많이 커졌죠.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정말 늘어났고, 많이 늘어났죠. 예. 근데 대회라는 부분들이 그 당시 때는 그냥 그런 체육에 관련되는 그냥 대회라고 뭐
말 그대로 이렇게 현수막만 깔아놓고 있어도 그냥 선수들이 왔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지금은, 대보협밖에 없었으니까. 예, 다르죠. 근데 그것을 단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공공단체로 볼 것의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게 둬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되게 가슴 아팠던 것들은 이 댓글하는 속에서 보디빌딩이 전국체전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곧 퇴출되고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댓글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위해 목숨 바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계형으로 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갑자기 이런 환경 속에 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체육 관련되는 행정가로서 활동을 하고 지금은 교수로서 활동을 하지만 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입장이 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를 하거나 혹은 본인이 큰 돈을 몇 억씩 정말 10년 전에 이야기를 한다면 10년 전에도 연봉을 1억씩 받던,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받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혹은 은퇴라든지 아니면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불미스럽다라는 거는 보통 도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도핑에서 선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어디 가나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다 보면 그 선수는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카다라는 도핑방지위원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분명한 법을 뒀습니다. 이 도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선수는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관련된 활동들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활동을 하죠? 타 보디빌딩 단체에서. 타 사설 단체에서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죠. 뭐냐? 거기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이 일정한 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래서 스포츠맨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이래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대한 보디빌딩 협회 보디빌딩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도 있고 속해 있는데, 사실 많은 보디빌딩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따로 떼놓고 보면은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 보디빌딩이랑 아마추어 보디빌딩은 좀 떼놓고 보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스포츠맨십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말하는 스포츠맨십은요. 어, 예를 들어 도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수가 도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해당하는 스포츠에 대한 그 활동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단체라는 곳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동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체는 자유롭죠.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죠. 도핑 테스트를 안 하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죠. 왜냐? 지금 많은 우리 보디빌딩 팬들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는 어떠한 뭐든지 관계없어. 내가 화려하게 보여야 되고 혹은 이 대회가 굉장히 크고 규모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부류가 있고요. 어떤 거는 내가 하는 것은 이거는 스포츠야. 그래서 그 스포츠의 테두리 속에서 내가 움직여야 돼. 라고 하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 속에서 예를 들어 대한보디빌협회는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모든 면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왜 이게 자유롭지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전에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혹은 대구 광역시 보디빌딩협회의 전무이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한보디빌딩협회에 가서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뭐 발언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한테 유리한 걸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뭐 좋은 발전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됐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서로 파벌이 나눠질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 편안하게 어떤 선수 뭐 나오고 뭐 옷을 뭐 어떻게 입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분들이 자리를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보수적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예를 들어 선수 등록을 한다 생각을 할게요. 예. 자,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대회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A라는 대회에 여러분 참여하면 되잖아요. 돈 내고. 맞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 관련한 대회는요. 첫 번째로 대한체육회의 선수 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1번부터 끝까지가 계속적으로 제재가 있고 그 지역을 넘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지역에서 허락을 해야지만 전국 대회를 갈 수 있고 이 하나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제도적으로 좀 완성력인데 그것이 많은 그냥 단순하게 컨테스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좀 많이 뒤로 후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그러나 그 제도를 완벽하게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보디빌딩 팬들 같은 경우에는 대보여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 순으로 성적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시합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작년에 미스터 코리아가 열리기 전인데 뭐 재작년에 유재영 선수가 미스터 코리아를 했으니까 작년에는 설기관 선수다. 뭐 대한 보디빌딩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대회는 나이 순으로 뭐 경력 순으로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보디빌딩 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보디빌딩 팬들은 이렇게 대보협 시합은 실력이 아닌 나이 순으로 성적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전무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이 좀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대한보디빌딩협회가 마케팅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어떤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는 심판들이, 해당하는 심판들이 각 지역에서 대표로 올라옵니다. 어떻게 그것을 짤 수가 있을까요? 뭐 짜고 싶어도 나는 내 지역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스터 코리아만 둘게요. 만일에 저는 대구니까 대구 사람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6개 시도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짜고 뭔가를 가능하죠? 또 하나, 여기는 만일에 짰다 손 칩시다. 짜면, 짜서 이게 바로 뭐죠? 심판의 탄압 혹은 심판의 불공정, 심판 비리. 대한체육회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심판 비리입니다. 내가 심판 비리에 연루가 되는 순간 완전히 체육계에서는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고센터가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좋다. 설기관 씨가 뭐 우승을 해야 된다 치자. 그게 저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니, 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뭐 저 대구의 설기관 선수가 우리 지역 선수인데 계약에 의해서 성적에 의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만약 심판 들어간다면 그 선수랑 제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굳이 제가 그 선수를 뭐 어떻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럼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서로 마주친 이유도 없는 사람들도 대다수 건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너무 몰아가기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보협에 대해서 너무 몰아가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실이 이제 다 그냥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럼 보디빌딩 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네, 거고, 이해합니다. 충분히. 네. 사실 보디빌딩 종목 특성상 편파 판정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이나 육상 종목처럼 기록 경기가 아니니까 뭐 편파 판정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좀 보디빌딩 팬들도 납득할 만한 그런 공정성 시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보협이 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저도 뭐 아직 나이가 그렇게 젊으니까 그동안 제가 대한바디빌딩협회가 그런 편판 발정이 있었다,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저도 의심의 눈초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성적요? 어떻게 그 성적을 조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서로 간에, 아까 지금 이야기했죠. 각각의 시도에 있는 17개 시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각각의 서로 자기 지역에 대한 이기심이 있고 뭐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같이 편파판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서울에 계신 분이에요? 저 대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 우리 A라는 선수를 밀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편파판정이고 심판 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지금 현실, 옛날에는 그럴 수가 있었겠지. 왜? 선후배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너무 멀어졌어요. 저 보디빌딩 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디빌딩 한 사람 아니고 체육행정학 교수입니다. 저한테 많이 제가 선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냥 아는 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전국에 가서 그 유명한 미스터 코리아 선배 같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 밀어주라? 아니, 다 옛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IFBB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수들한테 시합을 끝나고 채점표라든지 그런 걸 다 공개를 하거든요. 다 공개도 하고 선수들 피드백도 다 해주거든요.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신청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도 다 해주는데 대부업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를 지역대에서라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보드빌협회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변현석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많은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대구협회만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 보디빌딩 협회는 슈퍼스타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근데 이제 대한 보디빌딩 협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지역 협회는 좀 그런 선수들이 적다 보니까 누구의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평가한다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팬들이 지적하는 대보협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가 특히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는 좀 올드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같은 경우에는 나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번 주에도 나바 대회가 열렸는데 나바 대회는 항상 호텔에서 열리거든요. 호텔에서 열리고 선수들 서포터도 굉장히 잘 해주고 그런데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을 항상 뭐 실내 체육관 이런 데서 열리니까 되게 올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보협 때 또 어떻게 호텔 같은 데서 열릴 수는 없을까요? 할 말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말을 또 줄여야 되는 거니까, 어, 누가 그 해당하는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체육단체의 선진화라는 것이 공정성, 뭐 기타 등등은 가능한데, 아니, 나바라든지 어떤 기타 등등의 단체들은 내가 그만큼 선수들한테 비싼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의 대회가 그런 비싼 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회에 누가 돈을 줄 것 같죠. 뭐 예를 들어 막 국가 한 1억 정도 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뭐 따로 지원되는 돈은 없으시단 거의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단체 보겠습니다. 미스터 코리아 유명하죠, 그죠? 제일 그러면 큰 예, 대회죠, 예. 대보협에서는. 이 대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 보디빌딩에서 돈을 내던가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17개 시도에 있는 대회, 그 어떤 그런 자치단체에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유치금이 되게 클 것 같죠? 2천에서 3천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럼 그 적은 금액과 여러분들 대한보듬협회에 미스터 코리아에 5만 원, 6만 원, 7만 원 내지 않나요? 근데 그 적은 금액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어떤 대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막 국가가 많이 주지도 않고요. 우리 대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대에 제가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대회가 약 1억입니다. 들어가는 돈이요. 이 1억 속에서는 아무런 인건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우리가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1억인데 대구시가 얼마 주냐 하면 정확하게 790만 원 줍니다. 790만 원이요. 네, 790만 원을 뭘 합니까? 거기서 79만 원 부가세 빠져야 될 거고. 이거 정산 안 한다고 정신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런 행정가들이 없는 거예요. 왜 행정가가 없냐면 아니 이거에 누가 돈도 안 나오는 곳에 누가 자기의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합니까? 변호사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 17개 시도에 아무도 돈을 안 받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모여서 그냥 알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뻔해. 아니, 자기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헬스장에서 뭐 일을 하다가 퍼스널 트레이너 하다가 대회 때 갑자기 와서 뭘 한대.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대회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열정, 자기 봉사 하나만큼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올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올드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바나 그런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생겨서 나가는 거죠. 그분들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대의를 이루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것들은 인정하는데 단 아마추어에 맞는 그 단체가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게 빨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더디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요즘은 보디빌딩 단체가 너무 많아져서 대보역 같은 경우에도 출전 선수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또 대한 보디빌딩 협회 관심도도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무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한 보디빌딩 협회 회생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좀 관심을 많이 받으려면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마케팅 관련되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대한보디빌딩협회에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막 엄청나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박봉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보디빌딩협회를 친다면은 대한축구협회는 굉장히 많은 그 돈을 받거든요. 그 월급들을. 그리고 직원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생각도 못 해요.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희 대한보딩협회의 직원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이 사람들도 사명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민원. 상상도 못 하시는 민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민원 같은 게 뭐 작게는요. A라는 대구에서 이거 대구에서 박기범이가 말이 많다. 민원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당하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말이 많은지.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봉급받는 게 아니라 다 그 사람도 무료 봉사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연락해서 오시라, 가시라, 오라, 마라. 그냥 이렇게 이 많은 행정력들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대한체육회에서 그거를 요구를 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뭔가 이 센세이션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무언가 마케팅을 해야 되고, 무언가 막 유튜브도 막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지금 이번에 대구에서 여는 대회를 피트니스 코리아 뭐 대구 이렇게 해서 기존의 미스터 대구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올드한 것들을 좀 바꾸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꿔버렸거든요. 저 이런 말을 하면 좀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교수로서 저 일을 도저히 못합니다. 하루 종일 완벽하게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건 한 60일 정도 여기 붙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 교수니까 가능한 거죠.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자기가 빠져나와서 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차려야 돼. 그게 뭐죠? 사설대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설대회와 이 어떤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이 차이점들이 분명히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뭐 나바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동경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막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잘 안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제도가 막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바는 어떤 당연히 자기가 자본을 투자했던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냥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저희는 그게 안 돼요. 의사의 결정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회장이 어떻게 너무 각 지역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 이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민주적인 절차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꼭 마치 국회의원처럼 국회들처럼. 그러니까 아까 좀 대한 보디빌딩 협회는 망해야 돼.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저희가 웃습니다. 왜? 그냥 보디빌딩 팬들이 이 종목 없어지면 그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완전히 틀리거든요. 각각 지역에서 이 종목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 때문이라도 이것들을 그냥 진지하게 구성돼야 되지 무조건 사설단체처럼 막 끌고 나간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이 올해부터 다시 정식 종목이 되었잖아요. 네네. 다시 정식 종목이 되었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실업팀이 재창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네. 설기관 선수라든지 네. 뭐 또 김민준 선수 뭐 이렇게 네네. 여러 명의 선수들도 창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를 계기로 대보협이 다시 떠나간 보디빌딩 팬들이나 이렇게 좀 보디빌더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아, 저는 아니라고요? 좀 틀립니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어떤 눈높이가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먼저 대한보디빌딩협회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실만은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해야 되지. 대한보디빌딩 제가 대변인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하나요?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이 다시 급여를 받게 됐어. 그죠? 그거는 그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외면받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이 규모의 철학 속에서 운영하는 철학 속에서 이미 나바라든지 굉장히 좋은 대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전국체전 나갈 선수가 아니야. 혹은 내가 동경하는 대회는 전국체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눈높이는 그만큼 올라가 있고요. 그냥 이 아마추어에 내가 전국체전에 나가고자 하는 선수들은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돌아온다? 저는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음,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다르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 이제는 하고, 완전히 예, 다르게 네,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하나는요, 예민한 얘기 지금부터 할게요. 이때까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수많은 전국체전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스타들이 어디 갔습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는 대한보디빌딩협회 욕하잖아요. 왜? 그때 돈을 받았을 때는 좋았고, 나가고 난 다음에는 무언가 이 협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기분 나빴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뭐 선택적인 뭐 그런 뭐 이야기들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있는 선수들은 맞아. 이렇게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전국체전 집어넣게 해서 내가 선수로 활동하는 건 좋아.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수들은 도핑이 있던 어떤 문제가 되면 다시 또 그 단체에 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의 틀은 저는 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보드빌협회가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체전에서 선수만 있으면 다시 한번 예전에 유일한 단체로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이 정식 종목이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 올해부터 계속 정식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안 걸려야 되잖아요. 안 걸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도핑 이 불법 약물이랑은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무님이 생각하기에 보디빌딩 약물 근절 방안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와다, 카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반도핑 방지 기구 혹은 뭐 현재 우리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 매일 국가 간에 이런 도핑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한다든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도핑을 하는 거죠. 맞죠? 왜? 선수들은 피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피하는 사람은 더 교묘해질 것이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좀 한 발짝 늦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선수들은 이미 알아요. 아하, 그냥 나 전국체전 나갈 선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도핑을 했던 모든 것들이 대한보디빌딩 협회의 잘못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지금 문화가 굉장히 이상한 문화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 국내에서 예를 들어 약물을 못 잡게 그 어떤 약물의 유통 체계를 못 잡게끔 한다 손 치더라도 이제 한국 선수들은 다 알잖아요. 외국에서 스트레이드 전부 다 몰래 가지고 오고 어떻게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딴 거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디빌딩이 이게 지금 만일에 이 선수들이 또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또 다른 약물을 찾아서 또 갈 거 아니에요.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이거 있죠. 반복이거든요. 그렇다면 보디빌딩보다 좀 더 몬스터를 만들어내지 않는 종목, 좀 더
마일드한 종목이라고 그럽니까? 조금 더, 클래식 보디빌딩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로 좀 바꿔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보디빌딩에 되게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여기서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결국에는 전국체전에서 퇴출되는 것보다는 방향을 좀 바꿔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제가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클래식 보디빌딩 선수분들도 굉장히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클래식 보디빌딩이 다시 이렇게 뭐 보디빌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 그러면 비키니 위트니스나 스포츠 모델은 안 하는가요? 다 하죠. 네. 많이 하죠. 우리 솔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방송에서 솔직할 수만 있다면 좀 뭐 좋겠는데, 과연 보디빌딩 선수들이 스테로이드 안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조금 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는 종목을 찾아서 나가야 될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보디빌딩 협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의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협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선수들에게 너 쥐짓지 마, 너 뭐 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핑 검사를 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요, 저는 또 하나의 치트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내가 원래 그 대회에 나와서 딱 정확하게 도핑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사전에 계속 도핑 검사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는 이제 아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약물을 쓰게 되면은 내가 걸리고 어떤 기간에 계속 치트키를 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카다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얼만큼 국가 간의 중요한 종목이라고 매번 그것만 도핑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해서 이 현실을 잘 알고 그러면 이 종목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은 큰 틀에 봤을 때 좀 더 도핑이 덜 되는 종목으로 바꾸어 나가게끔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 규정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됐을 경우는 하지 말고 내추럴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연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 또 여기서 또 하나 걸게요. 지역 간의 이기주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변형석 선생님께서 계속 금메달을 땄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구에서는 오, 이 선수가 금메달을 계속 땄어. 그런데 보디빌딩에서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을 바꾸려는 거지.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선수가 그럼 갈 데가 없고 우리 종목에서 대구라는 종목에서 보디빌딩에 대한 점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요구하는 거죠. 싫어, 싫어, 싫어. 나는 보디빌딩 할 거야. 나는 싫어. 클래식 바꾸지 마. 너희들 왜 클래식 바꿔? 나 그러면 대한보디빌딩협회 너네들 공개갈 거야. 혹은 너희 회장을 뽑지 않을 거야. 회장을 어떻게 뽑을 것 같아요? 변혁수 선생님 궁금한데 많은 우리 보디빌딩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데 회장을 어떻게 뽑을 것 같아요? 어떻게 뽑을 것 같아요? 각 시도 임원들이 모여가 투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도가 정말 복잡합니다. 그냥 돈을 1억 줄게, 내가 2억 줄게, 내가 10억 줄게,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해 하고 싶어. 그래도 여기는 뽑히지가 않아요. 정말 굉장히 다양한 그 의식 구조와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떤 세력 구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자기들 입장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보디빌딩이 유리하면 보디빌딩을 끌고 가려는 거고 어떤 종목에서는 클래식 그런 거 없다. 좀 대한 보디빌딩의 새로운 개선을 위해서 바꾸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복잡다내한 것들. 그냥 이 정말 체육단체가 축구협회가 막 서로 간에 막 시끄럽고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이 협회락하는 이 구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보시고 이 체육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회장이 내가 정해, 너희들 따라해, 사장처럼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어, 회장이, 너 이렇게 하자. 아니요, 절대 없어요. 뭐 여기는 다 하나하나 국회의원처럼 각각의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권한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조직이 아까 얘기했듯이 단합을 해서 미스터 코리아 누구를 밀어줄 수 있습니까? 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딱 해서 누구 선수 하나는 국가대표 마음대로 시키고 누구 하나는 선수를 떨어뜨립니까? 전혀 서로 간에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한보디빌딩협회 가보니 현수막 하나 쳐져 있고 뭔가 올드하게 진행이 가져 있고 그러니까 대한보디빌딩협회는 그냥 그래. 그런데 그 안에 가게 되면 대한보디빌딩협회를 위해서 이게 선수들이 돈을 받게끔 그러니까 연봉을 받게 하기 위해서 30년씩 20년씩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여기 쭉 깔려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감히 조금 더 안다고 내가 체육법을 조금 더 안다고 내가 조금 더 교수라고 혹은 내가 뭐 좀 말을 잘한다고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대한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다? 존경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존경받아야 될 분들인데 다만 그분들이 조금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좀 막혀져 있는 것들이니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조금 개선을 시켜서 매년 매년마다 대회가 달라질 것이고 매년 매년마다 제도가 좀 달라질 것들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대한보드협회가 바뀌는 흐름 속에 지금 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 회생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타 보디빌딩 단체 선수들한테 대보협의 장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요, 이 대한보디빌딩 협회의 선수가 되면은 정말 국가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해도. 그리고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정말 대통령 훈장도 받게 되고, 또한 정말 그 지역의 실업팀도 또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급여 체계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맞습니다. 대회가 구리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좀 뭔가 빨리빨리 마케팅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들을 우리 변영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디빌딩이 스포츠입니까? 아니면 그런 이벤트입니까? 저, 엔터테인먼트 한 겁니까? 저는 프로 보디빌딩이랑은 좀 분리를 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프로 보디빌딩은 뭐 쇼 엔터테인먼트가 맞고요. 대한 보디빌딩 협회 아마추어 보디빌딩은 저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프로 보디빌딩의 엄청난 그 몸이 약물로서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보디빌딩 팬분들도 아마 다 알고 뭐 계실 그렇지 거라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예. 그죠?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뭔가 강하게 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보디빌딩이라는 것들은 문제가 돼. 라고 강하게 어떤 단체 하나는 잡고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저는 대한보디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지고 있고, 지금도, 이런 대한보디빌딩 이사회 가면 엄청난 그 도핑에 대해서 정말 막, 뭐랄까, 치를 더시는 분들이 막 계세요. 절대 봐주지 않아요. 이 대회가 무너지고 선수 한 명도 없어도 좋다. 왜? 우리는 깨끗하게 그대로 갈 것이다. 선수 한 명도 없어도 없어도 좋다. 관계없다. 정말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랄까 어떤 그런 중요한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어떨 때는 답답한 부분들 제가 막 있는 거죠. 막 좀 답답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수적인 가치는 존경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좀 레트로 아놀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아놀드가 그대로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아놀드 클래식이라는 그 대회도 명성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레트로 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언젠가는 그 정신이 존경받을 때가 있어서 한번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나바 불가능하죠. 나바를 어떻게 해? 나를 바꾸는 나도 좋던데. 대보협 얘기를 지금까지 좀 많이 해봤는데, 5월 14일 보건대에서 열리는, 대구에서 열리는, 매해 열리는, 이제, 원래는 미스터 대구였죠. 네. 미스터 대구였는데, 이름을 이제 피트니스 코리아, 이렇게 피코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왜 미스터 대구를 버리고 피코로 바꾸셨는지 그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대보육 쿨이잖아요. 아, 구리, 그러니까 쿨이니까 그 같이 들어가서 함께 하면 선수들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뭐 제가 이렇게 그냥 저에 대한 셀프 디스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협회에 해당하는 셀프 디스니까 우리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이 대회도 한 5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여기에 치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현수막 걸고 그냥 대회에 들어와서 보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뭐 다른 단체들이 굉장히 성장돼 있는데 이 단체와 함께 겨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틀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타라는 지금 뭐 미스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분들은 뭔데요? 누가 미스타 미즈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미스타로 얘기해버리죠. 미즈를 없애버리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공공단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은 갖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한 것들을 좀 넣어서 이 대회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 피트니스 코리아라는 명칭도 바뀌고 굉장히 많이 좀 바꿨습니다. 뭐 인스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 뭐 좀 많이 달라져 있구나. 홍보라든지 그리고 또 스폰서십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잡혀져 있구나를 한번 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은 네. 방금 얘기하신 것도 제가 지금 질문할 거랑 거의 뭐 비슷한데, 네. 대보대 같은 경우에는 타 단체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번 피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타 단체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런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바꾸신 건가요? 규정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선수 등록을 했는 사람이, 선수 등록을 했는 사람이 사설단체에 나가게 되면 요 선수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준 적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단체를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뭐 타 단체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왔다 그런 칠게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지원이 있어야죠. 아니, 누가 그 서류를 언제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거죠. 어떤 뭐 직원이 있다 손 칩시다. 변혜서 선수가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했대. 그러면 그냥 이거 접수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변현석 보면 변현석에 대해서 내가 다른 단체 활동하는 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직원도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 막 세밀하게 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여기 와서 이 대회에 뭐 대회를 한다. 아니 저희는 전혀 몰라요. 그 선수가 누군지. 그러나 다만 뭐 예를 들어 그런 그 우리 같은 대보협에서 보디빌딩은 우리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보디빌딩은 우리 대구 사람이어야지만 되고. 보디빌딩 종목만 대구 선수들이 출전하고 네. 다른 종목은 클래식 보디빌딩까지. 클래식 까지. 보디빌딩까지. 예. 나머지는 대한 보디빌딩에서 다 그냥 그 선수들이 서로 나올 수 있게끔 좀 규제를 풀었습니다. 아, 전국 대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아직 전국대회라는 말이 뭐죠? 예를 들어? 전국대회가 사설대회 나온 사람들이 갈 수 있냐? 그거는 안 되잖아요. 아니, 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원래 변현석 규정은,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어, 원래 규정은 못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네. 나온다 한들 확인이 안 되면은 뭐 그냥 나와도 된다.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선수가 선수 등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설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수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미스터 코리아 대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왜 문제가 없냐? 이 사람은 선수 등록을 할 때부터 선수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선수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사설 대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입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난 상태에서 미스터 코리아 대회를 나오게 되면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제재 조치가 있을 거예요. 선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는 있을 뿐이지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 공정위에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고 징계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 네,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선수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엘리트 선수를 등록을 한 시점부터 해서 또 이 선수가 사설 대회를 나갔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마 공고사항으로 하지. 그렇게 나갔다고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전 잘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또 제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너에 대해서 선수 등록을 다음번에 받아주지 않는다가 되겠죠.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너 왜 사설대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로서 이 대회는 출전하지 마라고 그냥 이 선수 등록 다음에 그 지역에서 안 받아버리는 거죠. 징계랑은 좀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비키니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하면 상금도 주고, 뭐 또 유산소 기구도 주고, 뭐 천국의 맞습니다. 계단이라고 하나? 그걸 주고 맞습니다. 네네. 하는데, 보디빌딩 종목은 뭐 안 준다고, 뭐 보디빌딩 선수분들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러 간다 하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왜 안 주는지. 아, 예. 저도 막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 협회가, 협회가 유산소 기구를 사서 비키니 위트니스한테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수들이 받은 돈, 스폰서들한테 받은 돈이 그대로 지금 현재의 선수들이 좀 괜찮은 대회에 만드는 무대, 뭐 이런 것들로만 다 쓰입니다. 그러면 스폰서들이, 그러니까 어떤 스폰서들이 너희들한테 대구 피코에 1,000만 원 줄게. 정말 고맙죠. 안 줘요. 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비키니 피트니스 종목에 내가 요 종목에는 내가 이렇게 상금을 걸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개인의 재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그대로 뭐 상금도 주게끔 하고 우리 협회라는 건 연결 통로만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협찬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하는 네네. 거라. 그런데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보시면 이 피트니스 코리아 그래서 좀 뭐 사람들끼리 피코 하면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여기에 스폰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처음으로 좀 이야기를 하지만 보디빌딩 그랑프리, 그 다음에 클래식 모든 종목의 남자분들은 그 최우수 선수들은 어떤 그 기구를 한 대씩 받아갑니다. 아직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요즘 그 좀 유행하는 그런 트레이닝 머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한 대씩 부상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죠. 오늘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누가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만큼 마케팅이 잘 되고 우리 또 변혜서 선생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또 이런 그 큰 회사에서 와서 내가 이거 한 대 그 종목에 갖다 줄게.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고 받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이게 이익되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남아야 되잖아요. 뭐가, 이 조직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 직원 인건비도 줘야 될 거고, 나도 받아 먹어야 될 거고, 맞죠? 근데 그런 사설단체들은 그 이익이 1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익이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익의 1번은 선수들이 이 대회에 많이 참석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모든 이익을 다 드리는 겁니다. 다만, 약하다는 거죠. 왜? 줄 게 없으니까. 줄 게 5개라면 5개 다 주는데 왜? 줄게 10개라면 10개 다 주는데 왜? 그러나 일반 사설대는 그렇지 않죠. 불가능하죠. 왜? 내 거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될 것이요. 그죠? 내가 또 이 사업을 하니까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채워야 될 것이요. 그러면 공공성에 대해서 누가 더, 어느 단체가 더 굉장하고 어느 단체가 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어떠한 회사에 가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수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니 당신이 돈을 좀 내주세요. 그러니 우리 협회 회장님은 개인 기업하시는 분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이 대회에. 우리는 마이너스 8천부터 시작합니다. 8천만 원의 돈을 구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자기들이 돈을 기부하는 거죠. 그러면 무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게 현재의 이런 대보에 관련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 피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회가 끝나고 뭐 심사에 관해서 뒷말이 안 나오는 뭐 그런 공정한 것도 기대해 봐도 되겠죠. 네, 지금 이번 대회도 또 혹시라도 할까봐 따로 저희들이 그 선수 심판님들을 모셔놓고 다른 교육들도 가지고요. 또 하나 또 걱정이 돼서 저희들 중에서는 가장 그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IFBB 국제 심판님들을 따로 모셨습니다. 따로 모셔가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다 모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서로 섞어서
또 이렇게 심판을 보게끔 해서 조금 더, 그러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대구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외부에 있는 분들도 모시고 오고. 또 하나,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또 하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를 들어 제가 변형수 선수를 1등 시키고 싶어. 누구를 믿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생각에. 아니,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지금 오늘 뭐, 함께 오신 우리 이상록 선생님? 이성록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 공무원이시잖아요. 심판 보시거든요. 제가 가서, 선생님, 죄송한데, 변형석 선수 1등 주세요. 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뭔데?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서. 그럼 내가 변형석 선수 1등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뭔데? 이게, 이제는 베네핏이 약해가지고, 여기 1등에서 뭐 하는데요? 예? 솔직히 나바에서 1등 하는 거다 못하잖아. 아이 참 가서 나바한테 물어봐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오히려 그게 나서 여기 1등 한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여기에 무슨 심판 뭐 이거 비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더 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조금 더 이익이 많은 곳에선 그럴 수가 있는데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심판들이 자질이 약할 수는 있죠. 심판들의 자질이 약할 수 있다고요? 네, 그거는 있을 수 있죠. 왜? 전부 다 변현석 선수처럼 20년씩 바디빌딩 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짧게 하고 심판의 자격증을 따고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A가 심판의 어떤 그런 자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가능하지만 적어도 비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번 피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스포이님이 피코 대회 해설을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스포이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설대 해설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보 대회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투포이님을 피코 대회 해설을 맡긴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다른 대회를 만들려면 무언가 다른 그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보디빌딩협회의 경기 1번 포즈 저 사용을 했습니다. 2번 포즈, 3번 포즈 이거 무슨 이거 앉아있는 이 장내에 앉아있는 관중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내에 앉아있는 이 보디빌딩 팬들에게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는 바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트포이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트포이님, 심판의 판정과 전혀 관계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것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리고 그 어떤 발언도 여기서는 관계가 없다고. 그리고 대신 이제 장내 아나운서를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내 그 어떤 그런 그 아나운서 출신들을 불러가지고 그 조금 더 이제 매끄럽게 진행을 시키지만 그런 캐스터라 그러죠. 그죠? 캐스터고 그 해설자를 따로 투포이님이 오셔가지고 좀 더 보디빌딩에 관련되는 것들, 좀 전문적인 지식들을 그냥 가감 없이 이야기하게끔 그렇게 해서 좀 보디빌딩 팬들이 좀 재밌게 보게끔 또, 대보협도 보니까 괜찮네. 대한 보디빌딩협회에서 봤을 때도 재밌네. 이렇게 좀 가져야 되겠네. 라고 저희들이 좀 어떤 문호의 개방들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투포이 채널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다 방송이 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까지는 아직 예, 예, 얘기가 예, 안 예. 됐고요. 예, 그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뭐, 저는 그냥 해설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에 대한 서로 이야기를 했지, 거기서 방송한다, 이런 거는 잘 몰라요. 방송을 개인적으로 투포이 채널에서 해주면 좋은 게 사실 대보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 해도 사람들이 많이 안 보거든요. 많이 안 보고 동시 이 시청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투포이 채널에서 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보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투포이 네. 채널에서 라이브로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 투포이님하고 또 우리 변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앉아서 막 이렇게 좀 구수하게 사투리 쓰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투포이님은 또 이제 표준어를 쓰시니까 이렇게 서로 또 재미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그런 대회를 되게 그러니까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 갖고 있는 어떤 전통의 그 대회에 대한 그 경기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들기 싫어요. 그거는 건들기 싫고 그 외적인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컨비네이션이 될 수 있는 것들,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갖추어서 만들고 싶어요. 본질을 훼손한다 그러면 차라리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다양성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고 대한보디빌딩협회에 계신 많은 관계자분들도 절대로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오늘
저희가 굉장히 대한보디빌딩협회에 최고로 그 유력하신 분들을 그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심판 보게 하거든요.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절대 그분들이 내려오지 않으시거든요. 왜? 다른 지방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나요, 지금? 않죠. 예,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걸 부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분들 가르치지도 않고. 근데 설득을 했어요. 왜? 그분들 나이가 적지 않으신 나이거든요. 근데 오시는 거예요. 왜? 대한보디빌딩협회 개혁을 위해서, 혹은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냥 희생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화되는데,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 건의에 대한 폭들이 적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이 자꾸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막 좀 시끄럽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내가 건의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건의들이 대한보디빌딩 협회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바른 길, 혹은 보디빌딩 팬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높이가 틀린 게 있어요. 대보협의 대회는 계속 도핑을 하니까 선수들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작잖아. 그렇죠? 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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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갑자기 나바나 도핑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두 대회를 보다가 갑자기 대보협 대회 보면 시시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것들에 저는 변형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단체에 대한 색깔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야지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론이라 그러거든요. 이 여론을 그냥 몰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거를 왜 나오겠습니까? 저 굉장히 시간이 바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저라는 사람도 뭐를 보태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보디빌딩협회를 자꾸만 안 좋게 막 끌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 저같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또 보디빌딩 협회로 봤을 때는 지도자층에 속해져 있거든요. 리더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를 해서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안 하시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런 거 나서서 뭐 해? 괜히 안 좋은 소리만 듣지. 뭐 이렇게밖에 못 드니까 전부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조금 변호 선생님도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네. 조금 대한보디협회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오늘 얘기를 듣고 네,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네,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바뀌었으면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대보협을 싫어하는 보디빌딩 팬분들이나 보디빌더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대한보디빌딩 협회, 그리고 대한보디빌딩 협회 산하의 지부를 경험을 좀 하셨다라든가 아니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느끼고 보시는데 뭔가 좀 프로페셔널한 경기 진행이 아니었어. 혹은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불만이었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그것들이 과연 정말로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단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이 봉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회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봉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대회를 프로페셔널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했냐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써 저희들 우리 이 피코 대구라는 이 한정적인 이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으로 이 대회를 이끌어 나가서 좀 많이 실망하신 우리 그 대보협을 싫어하시는 그런 그 관계자분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끝없는 그 희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뜻 없이 자기가 돈 내어가면서 대회를 이끌어 나가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추앙하는 분위기. 그 대회가 규모가 있는 대회는 추앙하는 분위기. 그렇지 않는 그 지역에서 작은 작은 그 대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하는 분위기를 하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그 이모님들이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봉사를 하러 왔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려고 왔는지 그 정도로까지 좀 마음이 많이 약해진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이 대한보디빌딩협회를 혹은 지역 보디빌딩협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 어떠한 이익이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코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나와 주셔가지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피코 대회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 많은 보디빌딩 팬분들에게 사랑받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변혜 선생님도 방송 잘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선수로서 이렇게 그냥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나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좋은 이야기들도 나누시고, 또 때로는 우리 대보협에 쓴소리를 하는 게 정말 좀 있어요. 그런데, 대보협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저희들이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막연하게 어른들이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혁을 하고 바꾸어 나가고 대한축구협회 말고 다른 축구협회가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에 혹은 그 욕하시는 분들 보세요. 끝도 없이 그 대한축구협회 욕하잖아요. 그럼 어디 갈 건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대한보듬협회는 이 대회 말고 다른 사설 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대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엘리트 선수들이 그래도 정말 국가 간의 경쟁에서 나갈 수가 있고 훈장을 받을 수 있고 그 선수들이 떳떳하게 뭔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바로 대한보디빌딩협회가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따뜻한 눈으로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